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공부 세계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글로 쓰고 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언을 계속하면 실제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과학적 실험으로는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낙인을 찍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또 끌어당김을 열심히 해서 남이 보기에는 이루기 힘든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신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끌어당김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제대로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진리의 법칙일까요? 끌어당김이 과학적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의식이 고유의 주파수를 갖고 진동하는 파동 에너지이고, 이 파동 에너지는 공명을 통해서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점점 그 에너지가 커지고, 에너지가 충분히 커지면 결국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식을 담당하는 뇌 활동은 특정 주파수 영역의 뇌파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생각 에너지를 컴퓨터에 전달해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장치는 이미 개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으로 보이기도 하죠. 저는 양자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이 설명한 마음의 구조를 바탕으로 끌어당김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비드 봄의 마음 이론은 기존의 정통 주류 과학이 인정하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꺼립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으니 실험적 연구와 눈에 보이는 특정 결과치를 중요시하는 정통 과학에서는 다루기가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유사과학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위험이 아주 높죠. 데이비드 봄은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였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오를 만큼 권위가 있는 과학자였지만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의 마음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봄이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한 마음의 구조는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현대 과학도 인간의 마음이 단순치 않으며 표면의식 밑에 거대한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을 말했고요. 칼 융은 개인 무의식 밑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개인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감정이 정보,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고 거친 파동들이 커다란 에너지로 서로 뒤엉켜서 결맞음이 깨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반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집단 무의식은 인류 공통의 경험과 지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봄은 집단 무의식이 본질적으로 우주에서 온 원형의 결맞음에 쌓인 파동의 에너지로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미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와 지혜가 가득한 집단 무의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개인 무의식의 거친 에너지가 잡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집단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와 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오랜 시간 몰입을 할 때나 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할 때, 모르던 것을 갑자기 깨달을 때, 또 영감이 반짝 떠올라서 위대한 발명이나 예술품을 창조할 때, 그리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삐찝하고 찔려서 그만두게 될 때가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그 에너지 정보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 정보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인 무의식의 거친 에너지 파동들이 잠잠해져야 해요. 마음이 차분하고 집중이 잘 될 때가 이 상태죠. 에너지적으로 표면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결맞은 상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때가 기도가 신에게 잘 전달되고 충만한 성령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상태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신에게 잘 전달되는 것과 끌어당김이 잘 일어나는 것은 동일한 상태라고 봅니다. 기도로 소원을 이루거나 끌어당김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개인 무의식의 에너지는 매우 세고 거칩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파도와 같아요. 바다가 잠잠해지는 순간 기도나 끌어당김이 잘 이루어지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을 제 채널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잠재의식의 거친 폭풍을 가라앉히기 위한 마음 응어리 풀기를 강조하고 있죠. 폭풍이 심한데 끌어당김이나 기도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안과 집착 때문에 기도나 끌어당김에 매달리면 에고의 잡음 에너지만 더 커져서 현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인데 그것을 뚫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그들 대부분이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이죠.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면 개인 무의식에 더 크고 힘든 에너지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끌어당김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절벽 끝에 서 있는 위기감과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은 집착이나 욕심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입니다. 저는 집착과 욕심, 두려움의 에너지가 클 때는 원하는 것을 절대 끌어당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간절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체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몸이 아파서 결석을 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칼을 들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도둑과 처음 마주쳤을 때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갑자기 생각이 멈추고 아득한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게 현실감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그냥 칼을 들고 서 있는 아저씨로만 보였어요. 제가 차분히 있으니까 도둑도 차분해졌고요. 자신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도둑은 칼을 든 채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편안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찾지 못했던 도둑이 다락방까지 올라가서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도둑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그 순간 한 애고가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야 빨리 도망쳐. 아니면 넌 칼에 찔러 죽을 수 있어. 그러자 그동안 숨지기고 있던 수많은 애고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서 저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당황해서 손발이 떨리고 제대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발이 얼음이 되어 땅에 붙는다는 게 무엇인지 생생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덜덜 떨자 도둑도 저를 보는 눈이 날카롭게 변했고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가 돌아오시면서 도둑은 급히 도망을 갔고 저는 무사할 수가 있었죠.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의 그 너무나도 상반되었던 마음 상태를 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모든 에고들이 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고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저는 눈앞에 칼을 든 도둑이 서 있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에고들도 숨을 죽이고 가만히 지켜본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흙수저들에게는 에고가 숨을 죽이고 조용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집단 무의식의 결맞음 에너지를 제대로 받아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나 역사적 위인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현대 과학의 잣대로 유사 과학으로만 치부해 버리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법칙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마음은 현대 과학에서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봄같이 용기를 갖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억압된 부정적 감정이 통증과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강력한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현대의학의 모순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환자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 매일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공부 세계에서 매우 핫한 끌어당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공부를 바탕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영역에서 유사 과학으로만 취급받는 마음이 제대로 연구되어 마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료를 도울 수 있게 바라는 마음과 또 끌어당김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 심지어 돈까지 쏟아붓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